제 시간이 짧아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등학교 수학에 대해서 좀 미리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 싶은데, 지금 오신 분들 중에서 뭐 첫째 자녀가 지금 중상 중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둘째 자녀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첫째 자녀이신 분들은 아직 고등학교 수학의 매운맛을 못 보신 상태고, 둘째 자녀이신 분들은 한번 맛보셨을 것 같은데, 저희 원장들, 수학학원 원장들 아마 공통적으로 좀 느낄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학부모님들이 상담을 오셨을 때 굉장히 무서운 말이 있거든요. 안 되는 이라는 말보다 더 무서운 말이, 우리 애가 중학교 때는 이런 말입니다. 우리 애가 중학교 때는 계속 A등급이었는데, 계속 100점 받았는데, 어쩌다가 하나 틀렸는데, 고등학교 올라왔더니 만만치는 않아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왜 그런지,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학원가에서 안양외고반을 좀 중심으로 수학을 진행하고 있고요. 일단 중학교 수학하고 고등학교 수학하고 가진 차이점을 5가지 정도로 좀 나눠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학습 목표, 그다음에 개념의 깊이, 공부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간간히 학생분들도 눈에 보이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예를 들자면 이제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공부를 하게 돼요. 중학교 3학년 때는 2차 방정식은 이런 거야, 그리고 이렇게 풀면 돼, 어서 풀어보렴, 시험은 이렇게 낼 거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학원에서도 그렇고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2차 방정식을 열심히 가르쳐 주면서 풀이 연습, 반복 학습 계속 꾸준히 시켜주게 되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 올라와서도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2차 방정식이 그대로 포함이 됩니다. 고등학교 때의 2차 방정식은 너네 중학교 3학년 때 2차 방정식 배웠지? 그러면 이건 어떻게 생각해? 그게 개념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고차 방정식으로 연결될 때는 어떻게 쓰이는지, 함수로 연결될 때는 어떻게 쓰이는지, 2차 방정식의 풀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녀석에 대한 개념의 깊이를 어디까지 확실하게 알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그냥 많이 어려워요. 많이 어렵습니다. 이게 외적인 요소인데 평가 방식의 차이도 생깁니다. 중학교 때는 A, B, C, D, 이건 잠시 후에 제가 조금 재밌는 자료를 좀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게 이제 석차에 대한 등급제. 지금 오신 분들은 거의 다 아시겠지만, 기존의 9등급제가 이제 5등급제로 바뀌었죠. 그거에 따른 또 문제점들도 생기기는 하는데, 그 다음에 심리적인 부담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수학을 위한 연습 과정 정도이긴 하겠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대입과 직결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듣게 되는 심리적 부담도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학업 성취도를 나타내는 표를 좀 2개를 준비를 했어요. 보시면 A등급이 40.6%, A가 48.4%가 그 학교에 있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A등급이라는 얘기거든요. 어느 학교인지, 어느 지역인지 감이 오시나요? 밑에 학교 보시면 3학년 1학기 때는 36%가 A등급이고요. 잠깐 좀 어려웠나 봐요. 42.5%가 또 A등급입니다. 이거 두 학교 전부 다 안양에 있는 중학교예요. 위 학교가 기인중학교고 아래쪽이 평촌중학교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생각할 수 있는 학교, 중학교들이 지금 이 수치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되게 재밌는 거는 C하고 D가 오히려 E보다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A등급을 받아요. 그럼 이 학생들이 그대로 고등학교 올라가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중학교 3학년 내내 100점을 받거나 아니면 어쩌다가 실수로 한두 개 틀리는 학생들이 그대로 고등학교로 올라가게 되면 지금 기존 9등급 제도에서는 이 정도에 걸칩니다. 5등급이에요. 5등급으로 어느 대학까지 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암담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이제 바뀌게 된 5등급 제도입니다. 5등급 제도에서 생각을 해봐도
3등급에 걸칩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제가 이제 농담만 진담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정말 애가 타는 일이긴 해요. 우리 애가 중학교 3학년 때는 단 한 번도 A등급을 놓친 적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점수로 따져도 항상 90점 이상을 받았는데, 고등학교 올라와서 첫 번째 받은 수학 점수가 50점, 60점. 이러면은 진짜 애가 타거든요.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단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점수를 고등학교 올라와자마자 첫 단추로 깨워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들 이렇게 해서 대학을 갈 수 있을까? 난 정시가 맞는 걸까? 수시를 버려야 될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등급이야 대한 환상은 조금 고등학교를 준비하면서는 깨주시는 게 좋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A가 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이냐? 기본 개념 확실히 잡기, 심화 서술형 문제 대비, 교과서 무교재 무한 반복, 계획적인 자기주도 학습, 오답적인 선택하는 필수, 다 아시는 내용들일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얘기들을 제가 이제 학교별로 조금 문항표를 분석해드린 다음에 끝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마지막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질문하는데 학생들이 공부량이 많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질문량도 많아져요. 실제로 이제 학부모님들하고 또 상담을 해보면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 애가 소심해서 그런지 질문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게 분명히 있는데 선생님께 질문하기가 좀 어려운가 봐요.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럴 수 있으니까, 제가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고 좀 낯설어서 그럴 수도 있고 성격이 조금 내성적이어서 그럴 수도 있어서 카카오톡을 이용해서도 질문을 좀 받거든요. 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학생이 질문을 해요. 뭐 과제가 됐던 프린트가 됐던 모르는 문제를 찍어서 보내주면, 지금 PPT에 좀 혼자서 안 보이긴 하는데 풀이를 직접 써서 보내주게 됩니다. 질문이 바뀌어요. 같은 학생인데 자기 풀이를 보내게 돼요. 처음에는 이 문제 모르겠어요 해서 찍어서 보내다가 어느 정도 좀 실력이 올라가게 되면 자기 풀이를 보내면서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물어보기 시작해요. 이 학생은 안영역을 다니고 있었고 6등급에서 전교 117등에서 전교 4등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좀 운이 좋아서 많이 올라갔던 케이스고, 최종적으로 또 3등급 정도 향상을 시켜서 서울시대 회계과 세국과를 좀 합격을 했고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자기 풀이를 질문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코멘트를 달아주고 다시 풀이를 해주고, 이게 더 심한 발전이 되면 자기가 잠깐 헷갈렸을 개념 하나만 딱 물어보게 되거든요. 그것만 해결이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코멘트를 달아주고, 이 학생도 안양고 학생인데 수학이 5등급이었고 최종적으로 2등급까지 올랐고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합격했습니다. 질문하기에 대한 것들은 저는 학생들한테 항상 강조하고 있는데, 학부모님들께서도 우리 아이들한테 꼭 좀 강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어서 뒤쪽에서도 말씀드릴 거지만 미리 한번 짚고 넘어갔어요. 실질적으로 학교별로 이제 내신 대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자병법 얘기죠. 100점 뒷뒤지기면 100점 문제다.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 입학해서 1학년 때 총 4번의 시험을 보고요. 2학년 때 총 4번의 시험을 보고 3학년 1학기까지 2번의 지필고사가 이제 해서 10번의 지필고사가 내신에 반영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지피지기면 10점 밑에 10번의 시험에서 밑에 굽지 않을 수 있게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내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외고부터인데요. 자, 안양 볼게. 외고가 이제 안양이고 가천이고 경기이고 3개의 학교가 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고의 가장 큰 특징은 수행 비중이 되게 높아요. 지필고사가 20%밖에 안 되고 수행평가가 80%. 경기외고가 수행평가 비율이 조금 낮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반고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수행평가를 학교에서 좀 너그럽게 봐주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행평가를 다 만점을 받게 되면 지필고사로
등급이 갈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나누는 기준이 0.1점 단위로 등급이 갈리게 돼요. 좀 더 치열하게 되고, 그렇다는 얘기는 표준 편차가, 성적의 표준 편차가 낮아지게 되고, 학업 성취도가 굉장히 아름다워집니다. 이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외대 같은 경우, 학교 이름을 얘기 되나요? 주요 대학 중에 한 학교에 대해 한 학교는 그 성적을 반영할 때 등급과 성취도 중에 좀 더 학생에게 유리한 걸 반영시키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외고 학생은 외대를 지원하게 됐을 때 성취도로 지원을 하게 되면 전부 다 A가 만점이 돼요. 그러니까 안전빵으로 외대를 해놓고 상향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의 약간 유리함이 생기는 시스템인 거죠. 학생들을 좀 예쁘게 만들어주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이 세 학교는 부교재가 확실히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고도 마찬가지로 부교재가 있긴 하는데, 부교재가 외고 같은 경우에 안양외고는 내신 고쟁이, 가천외고는 마더통을 꽤 오래 쓰다가 이번에 1학년 자이스토리, 경기외고는 1등급 만들기 스포 이렇게 쓰고 있는데, 부교재와 교과서 출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래서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시험지를 보면 난이도가 꽤 높긴 하지만, 부교재를 여러 번 반복하고 나서 시험을 보게 되면 또 그렇게 마냥 어려운 시험지라고 할 수는 없어요. 문제는 시간이거든요. 왜 시간 얘기를 하냐면, 이게 실제 안양이고 1학기 중간고사 17번 문제입니다. 25년도 올해 거예요. 학생들이 진입하는 문제를 굉장히 좀 난해해 하거든요. 기억은 맞는 것 같고, 니은은 확실히 틀려서 기억 디귿을 찾고 싶은데, 기억 디귿이 보기 없으면 제일 비슷한 걸로 찍죠. 이게 부교재 중에서 요 문제, 고쟁이 431번. 고쟁이도 뭐 우리 친구들은 알 테지만 쉬운 문제집은 아닙니다. 요 1이 마이너스로 바뀌면 이 시험수 개형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요 숫자가 바뀌게 되면 축의 위치가 바뀌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부교재를 이제 가볍게 숫자 변형을 시켜서 출제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 문제가 이러면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거 아니냐? 풀이가 생각보다 좀 긴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 23문제가 등장하게 되면 문제는 시간 안에 어떻게 풀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는 거예요. 시간 안에 풀 수 없어서 뒤에 뭐 5문제는 찍었어요. 이런 친구들도 많고, 고등학교 수학시험은 시간을 최대한 아껴야 돼요. 그래서 효율적인 풀이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거를 실제 학생이 질문했던 걸 보내줬던 풀인데, 그래프 대응을 통해서 좀 직관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한 두세 줄이면 풀이가 끝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풀이에 대한 시간을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까 이제 들어오시면서 저희 부스에서 받아가신 분들도 계시긴 한데, 그 안양외고 기출 자료들을 조금 준비를 해놨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시면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반고를 좀 나눠봤어요. 교과서와 학습지 중심, 부교재 중심, 외부문항, 모의고사 중심. 교과서 학습지를 그 안에서도 평초고등학고 배경고, 그 다음에 추홍고, 배경고, 안양고, 양명고 나눠놓은 이유는요, 평초고등학고 배경고는 학습지가 나오는 학교인데 그 학습지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보통 기출문제 킬러급 문항들로 프린트한 두세 장 정도, 세네 장 정도 만들어가지고 학생들한테 나눠주는데, 그 프린트 자체를 학생들이 스스로 해결하기가 좀 많이 힘들어해요. 그 정도로 난이도 있는 프린트를 제공을 하고, 그에 비해서 추홍고, 배경고, 안양고, 양명고 같은 경우에는 그 학습지의 수준이 교과서 평가문항 정도, 교사용 자료 정도라서 학습지 자체는 생각보다 평이해요. 그렇게 되면 그 학교들은 이제 교과서 위주로 출제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죠. 부교재 중심인데, 부교재 중심에서 이제 위에 있는 학교들, 부흥고, 임용고, 안양여고, 관영고, 우성고 이런 학교들은 교과서 내지는 교과서 평가 문제집, 이런 교사용 자료들, 이런 거를 이제 편집을 해서 부교재를 만들어요. 그에 비해서 신성고는 자이스토리를 부교재로 사용을 하고 있대요. 근데 이게 학년에 따라 달라지고 해마다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거 좀 참고를 하셔야 되고, 양력여고는 RPM을 현재 부교재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부교재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를 신성고하고 양력고하고 나누는 이유는, 신성고는 그래도 부교재 출제 비중이 꽤 있습니다. 근데 양력여고 같은 경우에는 RPM 출제 비중이 좀 낮은 편이에요.
부교재를 활용하는 정도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외부 문항은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 뭐 쌤, 고쟁이, RPM 뭐 이런 문제집들에서 골고루 출제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런 식의 분류는 저희들한테는 되게 좋거든요. 어떻게 이 학생들을 수업하면 좋을지가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제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썩 와닿는 분류는 아니죠. 그래서 어느 학교가 어렵냐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나눠봤습니다. 고난도 문제 해결 능력을 원하는 요구하는 학교, 신성고, 백영고, 동안고, 유성고, 평촌고, 수리고, 가촌, 중학교까지 빠르고 정확한 계산력이 필요로 하는 학교, 부흥고, 인동고, 양명고, 안양여고, 성문고, 백운고, 반영고, 공부고, 가촌여고. 학습의 중심 교과서 위주로 출제되는 학교, 안양고, 양양고, 중학고, 삼봉고, 가촌고. 시험지에, 솔직한 시험지의 난이도라고 치자면 위에서부터 순서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작년 저희가 발표할 때랑 달라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흥고가 제일 위에 그룹에 있었고 평촌고가 중간 그룹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평촌고의 학습지의 난이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평촌고를 위쪽 그룹으로 바뀌었어요. 그 내년에 저희가 발표를 설명회를 또 준비하게 되면 그 순위가 또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몇몇 그룹의 시간이 전부 다는 좀 힘들 것 같고 몇몇 학교의 문제들을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부교재가 있고 시험 문제가 어려운 학교 신성고입니다. 1학기 중간고사 14번 문제예요. 요게 이런 기출문제에서 변형이 됐는데 정사각형을 직사각형으로 바꿨거든요. 굉장히 많은 정보가 변형이 됩니다. 이게 고2 학년평가 16번 문제예요. 당연히 풀이도 좀 살벌하겠죠. 학습지가 있고 고난도인 학교가 이제 평촌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올해 이제 난이도 갑자기 뛴 학교인데 여기 지금 평촌고 1학기 중간고사 20번 문항입니다. 평촌고 학습지예요. 학습지에서 거의 그대로 나왔죠. 그리고 높낮이만 조금 달라져요. 문제는 넓이를 삼각형 넓이를 2분의 3, 2분의 9 이렇게 줬는데 그걸 14분의 125-20으로 14. 악마적으로 변형을 시켰습니다. 문제는 이게 학습지에 있었으니 학생들이 충분히 풀어보고 시험을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얼마든지 풀 수 있는 거 아니냐. 풀이를 기억할 테니까. 그런데 그 풀이를 기억해도 이게 풀이를 기억해도 풀이가 이래요. 이런 풀이를 가지고 있는 문제를 만약에 한 3-4개만 내더라도 절대로 시간 안에 그 시험지 풀이해서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이 풀이를 기억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저희는 이래요. 학생들한테도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평상시엔 너희들에게 수학을 가르치지만 내신 대비 기간이 되면 수학 시험 보는 법을 가르칠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좀 더 효율적인 풀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 시험을 보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특히 수학 같은 과목의 특수성상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부교재 위주로 이제 출제된 학교 중에 이제 평이한 수준의 문제를 이번에 출제하게 됐던 부흥고인데 15번 문항이에요. 생각보다 좀 뒤쪽에 있는 문항임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에서는 요즘 이제 좀 교과서에 찾은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교과서 문제가 살짝 가볍게 변형돼서 21번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에 있었던 문제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드리자면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6가지 항목들 있잖아요. 기본 개념을 일단 확실히 잡는 건 당연히 필요합니다. 기본 개념이 확실하게 잡혔다는 것은 학교에 대해서, 학교 시험에 대해서 난이도에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쉽게 나오면 당연히 시험 잘 볼 수 있겠죠. 어렵게 나와도 어느 정도 점수를 유지할 수 있는 학생들은 개념이 탄탄하게 잡혀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교과서나 부교재, 당연히 학습지 포함해서요. 이런 출제 비중이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확실히 정해져 있는 학교라면 당연히 충분히 애매독을 해서 반복해서 학습을 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거고 오답정리는 틀린 문제 다시 틀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오답정리는 필수고요. 심화선 수령 문제는
어느 학교나 킬러폰 문항은 있습니다. 아까 세 그룹으로 나눠놨으나 제일 아래쪽 교과서 중심으로 내는 학교들이라고 하더라도 너도 나도 다 100점이면 평가하기가 참 힘들어져요. 변별력이 사라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100점 강정 문제라고 하죠. 킬러폰 문제들은 어느 학교나 있기 때문에 심화 문제, 킬러폰 문제에 대한 대비는 어느 학교나 필요한 거 어느 학교든지 있으니 대비를 해야 되고, 공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서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야 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질문하기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내가 모르는 것을 질문을 통해서 반드시 알고 넘어가는 습관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튼튼하게 내신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저희 7개 학원의 원장들이 든든하게 버팀목이